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곧 여름이 되면 휴가철에 접어들 텐데요. 더 많은 관광객이 베트남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다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시장 주변에 있는 대성당인데요. 핑크 성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각설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는 편입니다. 이걸 알고 보면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다 까먹지만 당시에는 색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당에 대한 역사도 알아보았습니다. 1924년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할 당시 건축되었는데요. 다낭에서 유일한 천주교 성당이라고 합니다. 뾰족하고 쭉쭉 뻗은 디자인이 누가 봐도 고딕 양식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수탁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이 핑크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소 이미지가 상반되는데요. 철탑 끝부분에 합금으로 제작된 닭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의 상징이 수탉이라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핑크 성당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대성당이라 부르는 게 맞고 구글 지도에 검색해서 길을 찾을 때도 대성당으로 입력해야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핑크색으로 성당을 만들었을까요? 다낭 대성당이 핑크색인 이유를 나름 조사해봤는데 명확하게 나오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배경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핑크색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성당에 기증했고 성당은 이 옷을 손질하여 제단을 장식하거나 제례복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핑크는 상징적인 컬러가 되었고 이때부터 대림절 셋째 주일과 사순절 셋째 주일에 가톨릭 사제들이 핑크색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덕분에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포토스팟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저도 실제로 보니까 색다른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낭 대성당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방문하면 됩니다. 바로 언제 문을 열어주는지 오픈 시간만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이거 말고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고 정보를 살펴보면 문 열어주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래된 정보가 섞인 걸까요? 여행 스케줄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최신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에 문이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한 번 더 열어줍니다. 하루에 문을 2번 열어주는 거죠. 저는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터라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사이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문이 닫혀 있길래 당황했는데 다른 한국인 관광객분들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상? 계속? V라도 해봐. 핑크 성당에 왔지만 문이 닫혀 있어. 항상 우리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항상 우리에겐 이런 일이? 저는 마침 스타벅스에 텀블러를 구매할 예정이라서 잠깐 걸을 겸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대성당 앞에 주차를 해서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이때 타이밍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은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개방하는 건 순전히 관광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성당은 건축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성당입니다. 일요일에 미사를 진행하는데 이날도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면 미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 사진 촬영은 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낭 대성당 사진 촬영에 대한 만족감은 과연 어떨까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방문하세요. 한시장 주변에 들리거나 숙소가 이 근처라면 스케줄을 스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촬영 말고 뭐 없다고 별로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크게 감흥을 느끼거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감동했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당시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사진만 촬영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말하는 이유는 문 열어줄 때 맞춰서 방문한다고 전제할 경우 제가 여기에 체류한 게 약 15분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 15분에 이런 사진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해외여행 가서 단 한 장도 촬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의미에서 핑크색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더구나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재밌었어 라고 하는 것과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핑크색으로 만든 성당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쪽이 더 추억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핑크 성당 사진 하나쯤 남겨놓고 나중에 썰을 재밌게 풀어보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오후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면 단체 관광객이 많아서 혼잡한데요. 저는 그냥 막 찍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위치에 인생샷을 촬영하고 싶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나름 질서가 있어서 한 명 한 명 찍고 비켜주긴 하더라고요. Nope. 엄마같이서봐 夸张一点都没关系。哦，对对，1、2、3。 이건 너무 많냐고. 제가 준비한 다낭 대성당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취향에 따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진만 촬영한다고 하면 잠시 들려서 이쁘게 찍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스케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작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보기 어려운 유럽 느낌의 건축물이라 생각하면 역사적 의미와 함께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대성당 때문에 일부러 한시장 쪽으로 여행을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어차피 이 주변에 간다면 꼭 방문하세요.